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이한희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 내분점, 외분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에 초록색으로 했다가 낭패를 봐서 검은색 배경에 하얀색 글씨로 쓰는 걸로 바꿨는데 요것도 혹시 좀 잘 안 보인다고 하시면은 저도 어떻게 좀 색상을 좀 바꿔보는 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에 대한 거는 어떤 점의 좌표를 갖다가 여기 0이라는 점을 기점으로 해서 왼쪽에 마이너스 1, 오른쪽에 2라고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면 요 길이, 이만큼의 길이랑 요만큼의 길이, 수직선에서 길이를 얘기를 할 때는 두 점의 좌표를 갖다 냅다 뺀 다음에 어느 한쪽에서 어느 한쪽을 빼고 절대값을 씌워주면 길이가 나와요. 근데 이거를 절대값이라는 거를 갖다 굳이 도입을 하기 싫으면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길이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길이는 1, 그 다음에 0부터 2까지의 길이는 2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길이의 비는 1대 2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0이라는 점을 알았을 때 얘긴데, 만약에 이 0이라는 점을 몰랐을 때 요 마이너스 1과 2를 1대 2로 이렇게 1대2의 비율로 분할하는 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마이너스 1과 2, 요 안쪽에서 분할을 하기 때문에 내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조금 이따가 하겠지만, 마이너스 1과 요 안쪽에 있는 점이 아닌 바깥쪽의 점에서 분할을 하게 되면, 요런 건 외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내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안녕. 네, 내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분은 만약에 점의 좌표를 임의로 여기 있는 이 점의 좌표를 px, 이 점의 좌표를 얘기할 때는 p는 x다 이런 식으로 등호로 표현하지 않고 괄호를 쳐서 좌표 자체를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px라는 점의 좌표를 한번 구하기 위해서 이 안에를 m 대 n으로 내분할 때 여기 있는 양쪽의 점의 좌표를 갖다가 왼짝에는 ax1,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bx2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비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여기에 꼭 이렇게 친 다음 m, 그 다음에 이렇게 친 다음 n, 여기까지만 쓰고 끝나게 되면 비율이 아니라 길이를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틀리게 돼요. 그래서 꼭 요 안에 이렇게 비율로 이 전체를 구분해 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럼 여기 있는 거를 갖다가 한번 해보게 되면 길이, 여기 있는 거를 비례식으로 정리를 하면 m 대 n이라고 하는 비례식은 m이라고 하는 길이는 ap라는 선분의 길이 대 그 다음에 pb라고 하는 선분의 길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요거를 절대값을 굳이 쓰고 싶지 않으니까 오른짝에서 왼쪽을 뺀 이런 형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다음에 비례식에서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가장 먼저 비례식 하면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거,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그거를 이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요거를 뻑에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x라는 점의 좌표이기 때문에 요 전체 식을 x는 어쩌고 라는 꼴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이런 꼴로 만들어주고 싶으면 x와 관련된 건 왼쪽으로, x와 관련되지 않은 건 오른쪽으로 죄다 이렇게 쫙 몰아버리면 되겠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오른쪽으로 몰다 x와 관련된 거 mx 플러스 nx 이렇게요. 어느 쪽으로 몰아든 이건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mx2, 그 다음에 플러스 nx1 이런 식으로 전체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x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m 플러스 n 분의 mx2 플러스 nx1 이런 식으로 전체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내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x라고 하는 점이 만약에 x1과 x2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얘기를 하면 요거는 이 앞에 있는 이 순서 되게 중요해요. 점의 순서도 중요하고 비율에 대한 순서도 중요합니다. 요거를 비율을 먼저 써요. m 대 n, m 대 n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내분인 경우에는 여기 전체를 플러스로 이렇게 써준 다음에 요 m 뒤에다가는 뒤에 거의 좌표,
그 다음에 n 뒤에다가 앞에 거의 좌표를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쓰는 요령은 이래요. m 대 n 네분이니까 플러스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점의 좌표는 뒤에 거 앞에 거.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말을 해가면서 이렇게 천천히 써보기만 하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외우는 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여기. 그러면 내분점의 좌표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내분점의 좌표를 갖다가 확장을 해서 이번엔 외분점의 좌표를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너는 이렇게 옆으로 가면서 좀 짜그라져서 이렇게 좀 줄여 놓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 할 거는 노란색으로 쓰는 거는 여기는 이 점의 좌표를 A, X1, 그 다음에 B, X2라고 하는 점을 갖다가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 대 N으로 외분을 하는데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이만큼이 M, 그 다음에 이만큼이 N, M 대 N으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을 때 N이 더 크면은 왼짝이 나오게 되고 M이 더 크면 오른짝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근데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만 들어놓으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이 점의 좌표를 갖다가 PX라고 해놓고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식을 갖다가 쭉 전개를 해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M 대 N은 AP라는 변의 선분의 길이와 PP라고 하는 선분의 길이의 비율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M 대 N은 AP는 오른짝에서 왼짝을 뺀 거, 그 다음에 PB는 오른짝에서 왼짝을 뺀 거. 네, 이런 식으로 전체가 표현이 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다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하면 M x2-x 그 다음에 n x1-x 이런 식으로 전체가 정리가 됩니다. x와 관련된 건 왼쪽으로 몰고 오른쪽으로 몰고 오른쪽으로 몰아볼게요. mx-nx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왼짝으로 몰아보겠습니다. 그러면 mx2 그 다음에 마이너스 nx1 이런 식으로 전체가 표기가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걸 했으면은 뭐 거의 다 한 거긴 하지만 요 왼짝에 있는 이 내분점에 대한 식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내분점은 플러스 외분점은 마이너스. 그렇죠. 내분점은 플러스, 외분점은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x2가 앞에 있고 x1이 뒤에 있다 라고 하는 이 표현 요거를 여기서도 똑같이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x에 대해서 전체적인 식을 정리를 해줬을 때 마이너스 nx2 네, 이런 식으로 전체가 표현이 되게 됩니다. 사실 요게 여러분들이 더하기 같은 경우는 이 앞에 이거랑 이거를 왼쪽 오른쪽을 바꿔서 써도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일관된 표현으로 요 전체 식을 외울 때 아이고 왜 지워지냐 네, M 대 N은 M 대 N 한 다음에 뒤에 거 앞에 거 이렇게 이것도 외분도 마찬가지로 M 대 N 뒤에 거 앞에 거 이런 식으로 일관적인 표현으로 공식을 외워주시는 게 이게 조금 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요 내분과 외분은 완성이 돼요.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수직선상에서 이야기를 한 건데 얘를 갖다가 좌표 평면상에서 이야기를 해도 똑같은 방법이더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좌표 평면상에서 여기 얘를 x1, y1, 그 다음에 x2, y2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요 전체를 떠났을 때 만약에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 라고 쓰면은 요 점의 좌표인 p를 구할 때는 요 점의 좌표는 m 대 n 내분이니까 플러스 그 다음에 뒤에 거 앞에 거 요런 식으로 전체를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M 대 N 내분이니까 플러스 뒤에 거 앞에 거 이렇게요. 내분점은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 만약에 A, B가 M 대 N으로 외분한다 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요 점 P의 좌표는 M 대 N 외분이니까 마이너스로 쓰고 뒤에 거 앞에 거 그 다음에 M-N 뒤에 거 앞에 거
이런 식으로 전체를 적용시켜주기만 하면 좌표 평면에서 내분도 마찬가지로 내분과 외분을 언제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생각보다 여기 있는 이 공식 자체를 유도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하시다 보면은 그냥 적용하는 게 좀 더 편하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말로 해당하면서 m 대 n, m 대 m, 내분이니까 플러스, 외분이니까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중얼중얼 거려가면서 하시다 보면 뭐 한 서너 개 정도 풀어보면 거의 외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전체 점 P와 Q를 구하시오 이건데 P라는 점의 좌표는 AB를 AB를 3대1로 내분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요렇게 하면 뒤에 거는 B라는 점의 좌표가 되고요. 앞에 거는 A라는 점의 좌표가 됩니다. 요거는 BA를 3대1로 내보내요 라고 이렇게 문제가 나오게 되면 여기 있는 주어져 있는 공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순서 자체를 정확하게 보고 하셔야 됩니다. 3대1로 내분하는 거죠. 3대1이니까 3대1 3대1 내분이니까 플러스 쓰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 앞에 거 이렇게 마이너스가 들어간 걸 대입할 때는 항상 괄호를 쳐줍니다. 3대1 3대1 이렇게 쓰시고 뒤에 거 앞에 거 Y좌표끼리 할 때는 Y좌표끼리, X좌표끼리 할 때는 X좌표끼리 이렇게 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외분하는 점은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이 생겼는데 안에 있는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바꿔주기만 하면 끝납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쉽게 요 내분점과 외분점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내분점과 외분점을 구하면은 요거는 결과적으로 이 점의 좌표를 계산을 해보면 5, -2 그 다음에 Q 점의 좌표는 어디냐 14, -5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내분점, 외분점은 문과, 이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수능 볼 때까지 계속 주구장창 모의고사에서 최소 2개 이상 보게 될 굉장히 중요한 공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배우는 거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인데 삼각형의 무게중심 하면은 삼각형은 세 무슨 선의 교점이죠? 세 뭐의 교점인데 이게 뭐다? 네, 그래요. 세 중선의 교점이어서 여기 있는 반쪽아리로 요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각각의 반쪽아리로 낸 것들을 모아주기만 하면은 알고 보니까 이게 한 점에서 만나게 되면서 요 점의 비율이 또 2대 1로 굉장히 이쁘게 들어가더라. 각자 다 2대1, 2대1, 2대1 이런 식으로 전체가 꾸며지게 된다라는 거를 무게중심에서 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무게중심의 좌표를 한꺼번에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해서 나온 게 요게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걸 A, B, C라는 점의 좌표를 x1, y1 그 다음에 x2, y2 x3, y3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요 x좌표에 대해서만 얘기할게요. 요 점의 x좌표, 요 점을 P라고 하죠 P라고 하는 거의 x좌표는 여기 P점의 x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요 A라는 점과 B라는 점의 두 개를 1대1로 중선이니까 1대1이잖아요. 1대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2분의 x1 플러스 x2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여기 중점일 때는 1대1, 1대1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분자에 있는 개수 2를 그냥 생략하고 분모에다가 2를 이렇게 적어주기도 합니다. 그럼 y좌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들어갈 거고요. 이런 식으로 점 P의 좌표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있는 이 내심의 좌표, 내심이란다. 무게중심은 요거를 점 5라고 표현을 할게요. 점 5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선 여기 있는 P와 C 요거를 이 순서대로 합시다. CP, 선분 CP를 갖다가 2대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2대1로 내분하는 거니까 2대1, 2대1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CP 순서니까 요 앞짝에 올 거는 P의 좌표가 먼저 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C의 좌표 x3 이런 식으로 전체를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점 5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이 전체식을 약분하고 전체를 정리를 하면 3분의 x1 플러스 x2 플러스 x3 이런 식으로 x좌표가 결정이 됩니다. 무게중심의 x좌표는 세 점의 x좌표를 각각 더한 다음에 마치 평균 내듯이
3으로 나눠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y좌표도 마찬가지로 3분의 y1 플러스 y2 플러스 y3라고 이런 식으로 전체를 합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쉽죠?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무게중심에 대해서 이걸 직접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가 왜 1,1이냐? 아니 뭐 맞게 썼네. 그러네요. 마이너스 1,1 맞게 썼네요. 요걸로 무게중심의 좌표가 이걸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 있는 ABC라는 거를 갖다가 무게중심을 뭘로 할까? 얘를 O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점 O에서 ABC를 무게중심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제각각 다 몽땅 더해준 다음에 3으로 나눈 거, 그 다음에 B 플러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1 몽땅 더한 거를 3으로 나눈 이 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1,1 이렇게 결정지어진다 이기 때문에 제각각 X좌표가 같고 Y좌표가 같다 라고 전체식을 풀어줄 수가 있겠죠. X좌표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고정이 되고요. A 플러스 2B는 마이너스 6 이게 첫 번째 식 이렇게 나오고요. 두 번째 식을 계산을 해주려고 하면은 B 플러스 A 요게 1이다 바꿔서 A 플러스 B는 1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식이 완성이 됩니다. 그럼 요 두 개를 연립을 하게 되면 윗짝에서 아랫짝을 빼주면 좌변에는 B가 남고 우변에는 마이너스 7 이런 식으로 남겠죠. 뭔가 계산이 P3 아이고 여기 3이 이거 3이죠. 3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여기서 위에서 밑에 짝을 빼주게 되면 마이너스 9 이렇게 들어가고요. A를 집어넣어서 전체를 정리를 해주게 되면 B는 3이랑 9랑 더해주면 되기 때문에 12 이런 식으로 전체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보면 요거는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인데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을 얘기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거 기억나시죠? 여기 있는 요게 각이 똑같으면은 이거 대 이거는 요거 대 요거입니다. 이렇게 했던 게 요게 기억이 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 여기 있는 이 D라는 점의 좌표는 모르지만 여기서 AB와 AC에 대한 선분의 길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길이를 이용을 하면 내분점을 구할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AB 라고 하는 변의 길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을 해서 구해주면 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 어느 한쪽 점을 빼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할 때는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뺀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2를 빼면은 이거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에서 3을 뺀 거, 요거의 제곱, 이 전체를 갖다가 루트를 시켜주기만 하면 AB의 길이가 나오고요. 이 루트 13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BC 루트가 나오고 막 나 좀 계산 잘못한 거 아닌가 이렇게 두려움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주면 뒤에 거가 C니까 C 뒤에 거 빼기 앞에 거의 제곱 플러스 뒤에 거 빼기 앞에 거의 제곱을 전체를 루트를 해주게 되면 얘를 계산했을 때 루트 13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요거 대 요거 이거는 2루트 13 대 루트 13 이거니까 2 대 1 이런 식으로 전체를 정리할 수 있고요. 이거는 각의 이등분선의 정리에 의해서 여기는 2 대 1입니다 라고 이 전체를 비례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이걸로 끝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할 거는 여기서 선분 B, C 이거를 2 대 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구하시기만 하면 끝납니다. 이 점의 좌표는 D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D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2 대 1로 내분, 2 대 1로 내분하고요. 뒤에 거, 앞에 거. 항상 점 대입하는 순서는 뒤에 거, 앞에 거. 요대로 똑같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2 플러스 1, 2 플러스 1, 2 대 1이니까, 내분이니까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는 뒤에 거, 뭔가 X좌표를 대입해야 되는데, 여기 뒤에 거, 앞에 거. 마이너스 5 그렇죠. 그 다음에 뒤에 거 Y좌표 했고 그 다음에 앞에 거 마이너스 3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항상 똑같은 식으로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잘못 대입해도 금방 찾을 수 있어요. D라는 점의 좌표는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라고 전체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요게 답이 되겠죠.
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문제.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 여기 있는 이 사각형은 평행사 변형인데 평행사 변형 ABCD. 평행사 변형 ABCD라고 하면 여기 있는 이 평행사 변형을 그릴 때 순서대로 A, B, C, D를 이렇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A, B, C, D 이렇게 그리게 되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평행사 변형이랑 아예 다른 사각형이 돼요.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쭉 그려줘야 된다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는 게 A, B라는 점의 좌표는 알려졌고 B는 마이너스 2,1, 그 다음에 C는 4,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D라는 점은 몰라요. 얘를 뭐 X, Y 뭐 이렇게 놓죠 뭐. 이런 식으로 뒀을 때 여기 있는 꼭지점 D의 좌표를 구하시오 이건데, 평행사 변형의 성질 4개의 정의 하나가 있죠. 여기서 성질에서 평행사 변형은 서로 다른 대각선을 2등분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2등분 같은 경우는 변의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비율로 표현하면은 1대1 이런 식으로 전체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끝났네요. 여기서 선분 AC의 중점인데, 중점은 이거는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거냐면, 중점은 AC를 갖다가 1대1로 내분한 점을 좀 간단하게 중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심인 점이에요. 딱 한가운데 있다 그거예요. 그러면 내분 치우고 이거랑 그 다음에 BD 이거의 중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점의 좌표 자체가 똑같아지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AC의 중점을 구하기 위해서, 중점은 1대1로 내분하는 점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요 점의 좌표를 뭐라고 할까? A, B, C 썼으니까 2라고 할게요. 2라고 그냥 쓰지 말자. 점의 좌표 쓰지 말, 여기 알파벳으로 쓰지 말고 점의 좌표로 막바로 할게요. 2분의 2개 더한 거 이거니까 2 더하기 4, 그 다음에 2개 더한 거 2분의 3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BD 2분의 2개 더한 거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분의 2개 더한 거 Y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전체 좌표가 똑같아진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X, 요 좌표 X는 이 안에 들어가게 되는 D의 X좌표 값이고요. 요거는 여기 있는 X좌표 전체끼리 같고 Y좌표 전체끼리 이렇게 같으니까 여기 있는 식을 풀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쓰게 되면은 X의 값은 8, 그 다음에 Y의 값은 얼마요? 2니까 1. 네, 이런 식으로 전체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X랑 Y를 구했으니까 여기서 X, Y 구했어요 라고 이 답에서 끝내게 되면 틀리는 거죠. 여기서 꼭지점 D의 좌표를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D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정확하게 8,1로 이렇게 적어주시기만 하면 끝납니다. 뭐 오늘 한 거는 내분점과 외분점, 그리고 저번에 한 거는 이제 선분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갖다가 수직선에서 표현할 때 어떻게 하는지, 또 좌표 평면에서 할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상에서 전체적으로 남은 거는 직선의 방정식과 원의 방정식, 그 다음에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런 거에 대해서 하게 되는데, 직선의 방정식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하는 두 점 사이의 거리와 내분 외분점의 좌표에 대한 내분 외분점의 좌표에 대한 공식을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쭉 연습 문제를 쭉 하다 보면 외워지는 그런 게 있고, 일단 먼저 외워놓고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앞에서 인수분해 할 때 먼저 공식부터 외우고 들어가는 게 조금 편했었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과 내분점 외분점 공식은 먼저 외우고 그 다음에 있는 직선과 원을 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